자, 오늘 시공 차량은 G90 유리막 코팅 시공입니다. 마침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광택 작업을 하면은 광택 후에 무조건 세차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광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상태에 따라 전처리 과정은 당연히 틀려집니다. 무조건 전처리 방법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차량 상태에 따라 당연히 틀려지고요. 시간 차이도 당연히 많이 나겠죠.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차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의 상황에 맞게, 상태에 맞게 전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광택 작업을 한 후에 무조건 세차를 하는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광택 작업을 하고 나서 세차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이물질 제거죠. 이물질 제거. 폴리싱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전처리에 세차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세차를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싱 작업 후에 세차를 하는 거는 약재 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약재 가루가 없다면은 굳이 세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차 상태에 따라 틀리겠죠. 차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컴파운딩, 그다음 폴리싱, 이제 피니시 이렇게 3단계를 다 진행을 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이 퀄리티 타입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약재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는 무조건 세차를 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타입의 폴리싱을 작업을 할 때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약재 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렸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폴리싱 작업을 한다고 무조건 가루가 많이 날리는 건 아니고요. 베이직 타입은 가장 소프트하게 시공을 하는 건데 그때도 가루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같이 지금 이 차량은 신차로 입고됐는데 뭐 PDA 산타에서 이렇게 뭐 폴리싱 작업을 해가지고 소울마커라든지 홀로그램이 있다. 그런 건 저희가 부분적으로 다 시공을 하거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둬요. 마스킹으로. 그렇게 부분 할 때는 거의 폴리싱 작업 후에 세차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가루가 많이 날리고 안 날리고 이것도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 틀려집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면은 가루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작업하면은 가루가 안 날리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작업의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특히나 어떤 경우에 가루가 많이 날리느냐, 이 가장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살짝 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가루가 많이 날리는 편이고요. 그런 경우가 한 경우가 있고, 약재를 너무 오랫동안 태우면은 그만큼 가루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차로 입고돼서 부분적인 광택을 할 때는 저희가 가루가 안 날리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합니다. 폴리싱에도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전문가마다 작업 스킬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 요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쭉 해오던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방법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 부분은 당연히 턱에 걸리면 가루가 많이 날리는 편이고 그 위에 안쪽 부분에 할 때는 가루가 안 날리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약재를 끝까지 태우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손을 떼고 나머지는 습식을 이용해서 저는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상태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폴리싱 작업을 오래 하고 가장자리 끝단부터 해가지고 엣지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그거는 세차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틈새까지 약재가 다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약재를 알코올로 탈취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차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세차를 해주고요. 세차하는 방법에도 차량 상태에 따라 그 방법이 또 틀려지거든요. 만약에 약재가 좀 끝부분에도 많이 좀 끼어 있고 조금 찌들려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트질까지 해주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틈새에도 약재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약재가 가루만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 있다. 요거는 그냥 물만 뿌려도 됩니다. 네, 물만 뿌려 가지고 그냥 약재만 흘려내려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광택 작업 후에 세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만약에 세차를 한다고 해도 물만 뿌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미트질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차량은 요 부분, 딱 요 부분이 수월마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밀 건데 요거 한번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약재가 거의 안 날리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재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재 소진이 빨리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여기서 더 밀면은 가루가 많이 날릴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한번 습식으로 후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루가 훨씬 덜 날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광택은 무조건 광택 후에 세차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구공 작업 저희는 진행을 할게요.